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우선 DNV 성급이 9월 2일자 보고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이에 의하면 8월 중 LNG 추진 선박 발주가 13척이었다고 합니다. 건조 척수는 9척, 그래서 2분기에는 83척이 건조되었다. 이게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막 휴가를 갔는지 발주도 그렇고 건조도 그렇고 좀 뜸한 것 같습니다. CMA, CGM이 처음으로 6척의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했었다고 하고요. 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DNV 선급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서 낸 거니까 이걸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처럼 쉘과 GIM 이스라엘 선사인데 10억 불 상당의 LNG 벙커링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 벙커링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징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NG 추진 선박 대략 한 10척 정도에 대해서 벙커링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LNG 추진선은 모두 316척, 그 다음에 511척이 건조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229척이 LNG 레디로 건조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LNG 추진 선박이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탈탄소 시대에 선박 추진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LNG 추진선 316척이 있다고 했죠. 바로 위에서. 여기서 내용별로 한번 보면은 페리선이 42척, 탱커선이 41척, 컨테이너선이 39척, 원유 운반선 38척이다. 이렇게 세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조 중인 LNG 추진선을 보면은 컨테이너선이 170척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 운반선 카캐리어가 95척이고 벌크선이 53척이고 원유 운반선이 51척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는 연안용 소형 선박 포함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LNGC 가스 운반선 있잖아요. 이종 연료로 하는 가스 운반선 이거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벙커링 선박은 39척이 현재 운행 중이고 18척이 건조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다른 이전 영상에서 좀 됐죠. 한두 달 됐나? 그 영상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쭉 살펴본 바가 있는데 DNV 성급이 중요한 성급이니까 여기에서 원래 보고서 나온 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이 있던 FLNG 프로젝트인데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ум비아 지역 사진 보시죠. 거기서 세다 LNG 프로젝트가 지금 원래 정상 가동 시기가 2026년이었는데 그래서 이러면 금년 말에 이거 발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한 4년 정도 2030년까지 연기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가 최초로 수소 추진 예인 선박 이거 이제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건데 예인선이니까 조그마하겠죠. 근데 대우조선 해양에 이제 일단 발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외신에 떴습니다. 3메가와트급이고 배터리 연료전지 예인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는 1,740만 불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쉽게 하는 통계인데 이 수주 통계 3분기 들어서 선박 수주 많이 뜸한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분기에 아직 수주가 없고 현대 3개사가 LNGC 20척 포함해서 합계 6조 9,065억 원이고요. 그래서 현대 3개사 LNGC 20척은 늦게 카타르 발주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많고요. 대우조선이 LNGC 3척 추가해서 9,607억 원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서 가스 운반선 수주 총 척수를 정리를 하면은 삼성중공업이 24척,
현대중공업, 현대사무 합해서 41척, 대우가 21척, 그래서 합계 86척이고요. 작년에 연간 실적은 삼성중공업 22척, 현대 두 개사 합해서 25척, 대우 15척, 그래서 작년 연간 총 62척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까지 3분기 들어서 수준은 좀 뜸하지만 총 양을 본다면은 매우 양호하다. 아직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 지난 8월 30일 영상에서 러시아가 그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엔지에게 보내던 그 가스 공급 9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중단한다. 이 내용을 그 분석을 할 때 결국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노드 스트림 1이 완전히 잠글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제 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관을 완전 잠근다 하더라도 가스 가격은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 한국 시각 9월 2일 저녁에 제가 처음으로 이 뉴스를 봤는데 역시나 노드 스트림 1 가스관 무기한 완전 잠근다는 보도가 9월 2일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다 이제 그 보도가 됐죠. 한국 언론에도. 명분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 도중에 가스 누출이 발견됐다. 이게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수리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언제 가스 다시 보낼지 지금은 말해줄 수 없고 하여튼 가스관 잠그겠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는 무기한 가스 공급 중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G7은 러시아산 오일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 추진을 앞당겨서 바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자체는 매우 대단한 사건인데, 예? 에너지 판도에 엄청난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사건이 이제 확정되어 버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뭐겠습니까? 유럽, 영국,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의 가스 가격, 오일 가격 이 변동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번에 계속 체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프 한번 보시죠. 유럽의 TTF 선물 가격 214유로로 무려 12% 이상 폭락했고요. 영국 가스 선물도 409파운드로 마이너스 15% 이상 폭락입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WTI 선물은 87불대로 내려앉았고요. 가스 선물은 8.9달러대로 고점 대비 비교적 크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폭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데이터 미국 그 가격 아니겠습니까?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 보시면 8월 29일 기준이긴 한데 평균 가솔린 가격 갤런당 3.83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0.69달러 즉 22% 오른 수준이고요. 금년 피크치가 6월 13일이었는데 그것보다는 1.18달러나 하락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주 하락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이제 그 효력이 다 한 것 같고, 다 한 것 같고 더 이상 효과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무기는 더 이제 그 효력이 다 했다. 결국 러시아만 에너지 시장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없이 이제 세상은 평온하게 잘 돌아간다 이겁니다. 유크레인 전쟁은 따라서 시즌2로 진행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러시아가 수세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유크레인 전쟁 개시 직전부터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와 같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지난주에 드디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대폭락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단숨에 지수가 2847까지 밀려버렸습니다. 1월 7일 고점이죠. 그게 5109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대략 45%, 8개월 만에 45%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1월 둘째 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그쯤인데, 해운업 잔치 끝났다는 그 영상 올린 이후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운임지수 폭락할 거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수가 조만간 다시 상승할 이유는 저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9월 중에 2000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해운업은 앞으로 한계 수익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 한계 수익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입은 주는데, 그렇다고 친환경 선박 발주를 지금 돈 안 벌린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사 그만하고 이제 그 문 닫을 거라면은 할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친환경 선박은 발주를 해야 합니다. 즉 해운사가 그동안 벌어놓은 그 돈은 이제 서서히 조선사 통장으로 송금해줘야 한다, 이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조선사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즉 해운사 입장에서는 한계 수익 줄어드는데 비용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